6일 지방선거 오늘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으쌰으쌰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에서 오늘 아침부터 회의 시간에 고성이 들려왔답니다. 먼저 어찌된 일인지 장면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침을 너무 크게 했죠. 비공개 회의에서 따로 어떤 말씀 해주신 게 있으니까요. 오늘 박지원 위원장의 발언들에 대해서. 그 발언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앞으로 선대위 운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오늘 폐회 예정인 거 비공개로 전환하신 이유가 있지 않나요, 지금? 안에서 고성이 들렸어가지고. 지금 원래 회의가 원래 폐회였는데 비공개로 전환인데 많으신 고성이 들리던데. 따로 뭐 추가로 비공개해서 논의는 없었나요? 아까 말씀하신 비상징계라든가 586 용태 관련해가지고요. 네,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련해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가야 돼서요. 제가 지금 춘천으로 급하게 가야 돼서. 회의 방식 변경 관련해가지고 그런 비공개 때 조금 고성도 들렸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 당에서의 여러 가지 그 논의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에 있어서 좀 더 저희가 진정성 있게 통일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에 대한 좀 속상함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마스크로 얼굴 반쯤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표정과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표정이 두 사람 모두 다 불편해 보여요, 얼굴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비대위원회 회의 직후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말이 없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어제도 확인이 됐었는데 어제 박지원 그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7일 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여러 가지 위기감이 있는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다.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린다. 이번에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다. 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라고 하면 사과하고 잘하겠다라는 다짐을 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발언들이 조금 논란 그리고 예민한 소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586 세대를 겨냥해서 아름다운 태장, 용태를 재차 강조를 한 것인데요. 이런 발언들 때문에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저렇게 뭐 고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무거운 표정들로 나온 게 아닐까 합니다. 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586 용태. 쉽게 말하면 물러나라는 거잖아요. 이제 정치 그만하고 뒷선으로 물러나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혹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당 지도부들을 이게 불편함 정도를 넘어서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어제 있었던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얘기, 오늘 얘기까지 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염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 후보들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왜 사과를 자꾸 하냐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더 깊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사과드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선에서 졌는데도 내로남불도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반복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 정치도 심각하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태를 논의해야 합니다. 586의 사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은 거의 완수했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차근차근 따져볼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586 용태 이거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처음 꺼낸 카드는 아니잖아요. 더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번 대선 당시에 송영길 그 당시 대표가 586 용태론을 꺼냈죠. 국민의힘이 2030의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또 그 당시에 민주당이 세대 교체에 실패하고 오히려 586 기득권 세력화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때문에 나부터 내려놓겠다. 뭐 불출마 선언도 하셨고요. 네. 근데 그분이 지금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지금 나와 계십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그때 대선 때 했던 약속 전혀 지켜지지 않았죠. 그대로 다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제는 그 과거에 했던 약속도 지켜야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대로인 걸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찌 보면 처음 꺼낸 게 아니라 대선 때 이미 한 약속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분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당찬 거예요? 상황 모르고 지금 한 소리예요? 뭐라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보고 있을까요?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박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응원하는 의견, 또 조응천 의원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취지의 공감을 나타냈지만 또 일각에서는 어떻게 선거 일주일 앞두고 그 시점에 이런 말을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 내분인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사실 야당이 좀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겠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게 맞는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이 586 용태론이라는 것이 박지원 위원장이 갑자기 꺼낸 것은 아니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나왔던 거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예전에 열린민주당 시절에도 나왔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특정 세대의 잘잘못이라던가 정치적 과오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박지원 위원장의 말이 옳다 아니다를 그릇하게 하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오히려 주목하는 부분은 네. 기자회견 내용 중에 뭐 평등법 제정,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제정 이런 거 늦어지는 것도 지적을 했었고 또 당 내부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하자라는 거는 너무 선거의 유불리인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종합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박지원 위원장이요.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하면서 울먹울먹했어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울먹울먹했어요. 글쎄요. 그것도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다른 당 지도부들을 오늘 다시 시점 오늘로 돌아올게요. 오늘 아침 회의 때 비공개일 때 앞서 막 기자들 질문했잖아요. 아니 왜 비공개일 때 안에서 고성이 막 나온 겁니까? 막 그랬잖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테이블을 탁 치면서 지도부의 자질이 없다라고 이제 큰 소리를 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박 위원장이 이럴 거면 나를 왜 뽑았느냐, 왜 여기 앉혔느냐라고 이제 따져묻는 장면까지 연출됐다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자중질환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전혜연 평론가님도 이제 기자 생활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면 귀대기를 합니다. 회의에 한번 귀를 붙여놓고 안에서 무슨 얘기하나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그래서 그걸 이제 기사로 쓰려고 왜냐면 분위기를 좀 녹여야 되니까 기자들이 귀대기라는 걸 하다 보니까 안에서 고성도 나고 책상 소리 치는 소리도 같은 것도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뭐 했단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분위기가 험악했다는 게 당시 회의실 앞에 이른바 뻗치게 했던 기자들의 얘기입니다. 자,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당 지도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관련해서 그 이후에 밀지 마. 그 이후에 좀 논의를 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비상징계 관련해서도 말씀은 없었나요? 예. 비상징계 관련 논의도 더 이상 없었어요. 따로 입장은 안 내시죠? 다른 당 지도부에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 어떤 걸 계속 단절하실 생각인가요? 아마 그 박지원 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아마 기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당의 혁신과 개혁을 위한 부분에 대한
본인의 개인 의견이었다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당으로서는 혁신과 개혁은 꾸준히 앞으로도 지속할 것입니다. 어제 당 쇄신론이 금주 중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아예 없는 거고 그럼 박지원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다라고 아예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인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당 지도부 중에 박지원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도부 멤버들은 불편함을 넘어서 지금 화가 난 듯해요. 왜냐하면 지금 신현영 대변인은 조금은 애써 분위기가 험악하진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브리핑 때 했습니다만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지원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그 얘기까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어제 말씀하셨다는 것 금시초문이었고요. 예, 지금도 따로 논의는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거 앞두고 불리하니까 어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께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도 좀 돌아봐야 한다 생각해요. 평소에 잘해야 되는 것이고 또 혁신해야 될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그걸 인정받는 것이죠. 늘 저희가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막판이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에 그 부분을 이제 포함시켜서 하면 좋겠다는 일정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지도부 안에서 박 위원장께서는 그게 아니라 윤호중 위원장한테 개인적으로 어제 내용을 같이 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새로운 내용이 사실은 그다지 있지 않아서 내용을 같이 조율하자라고 하는 과정에 그냥 본인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김현주 평론가님,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태가 커지는 걸 차단하고 불식시키려는 안간힘을 쓰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 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 대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걸 그냥 개인의 의견이래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개인의 의견입니까? 지금 박지원이라는 분이 1999년생 젊은이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의 자격으로 나와서 한 건데 그것을 어떻게 개인 의견이라고 폄하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지적을 하고 뭘까요? 싶은데 일단은 당내에서 어떤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시점에 더군다나.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합의를 이루어서 좀 단일화된 목소리를 냈었어야 했다. 박지원 위원장 혼자서 흔히 이야기하는 말인못이죠. 말을 잊지 못하고 울먹거리는 거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서 허리를 숙여서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언제 일어나나 하고 제가 좀 지켜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홀로 사과를 하게 만든 것 이것이 일단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전국 선거 양상에서 세 번째 지금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7 재보궐 이후에 또 대선 이후에도 있었고 이번에 지금 전국 단위의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지금 사과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만 자꾸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상 그에 걸맞는 사과에 걸맞는 어떤 행동이 뒤따라줘야죠. 이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없이 계속해서 사과만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더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지원 위원장의 발언의 파장을 앞서 들으신 것처럼 여러 의원들이 일단은 파함을 좀 가라앉히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손정희 변호사님 그 바람과는 달리 당 안팎에서 지금 반발이 심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이죠. 철험의 소속 김영민 의원도 SNS를 통해서 비판의 글을 올렸는데요. 사과로 선거를 이기지 못한다. 새로운 약속보다 이미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제 우회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고 당 홈페이지 게시판과 민주당 유튜브 계정의 실시간 채팅방에는 박지원 위원장 탈당하라, 보기 싫다, 민주당은 당원들이 주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반대 의견들의 어떤 댓글들도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 내부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점에서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현 평론가 이 대목에서 궁금해요. 그러면
전혀 이 박지원 위원장이 이 자신의 발언, 사과 기자회견 이후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질 줄 정말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지만 저는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추측을 합니다. 사실 당내에서 단일된 의견이 나오면 좋겠지만 당장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도 한쪽에서는 빨리 징계를 하고 보다 강력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고 한쪽에서는 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는 의견이 충돌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박지원 위원장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합의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맞게 그냥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나라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그런 좀 간절함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비대위라는 것이 선거 패배 이후에 꾸려진 것이고 기성 정치인이 아니라 외부에 있던 인물을 대선 때 영입해서 다시 비대위원으로 세웠잖아요. 네. 그러면 방 밖에 있던 국민들의 목소리도 반영하겠다라는 의지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보여준 것인데 박지원 위원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나온 모습이 저는 조금 더 유권자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내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도 있는데 우리가 더 잘하겠다라는 목소리로 듣겠다라고 했다라면 자중지랄이 아니라 개혁을 위한 진통 이렇게 국민들이 봐주셨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배 소장님 여쭤볼게요.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그러네라고 생각했는데 뭐냐면 대선 때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박지원 위원장. 그런데 대신 사과하고 그동안 민주당이 잘못했습니다. 읍소하고 허리 90도 숙여 사과하고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던 그분이 볼 때 이게 뭐지? 이게 어떤 상황이지?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간단해요. 지금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 또 감성적으로 빅데이터 등을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속수무책, 망연자실, 그러니까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사면초가다. 오죽했으면 강성 지지층들은 그렇게 물론 생각 안 합니다. 박지원 위원장 왜 그래?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 앞두고 왜 그래? 이렇게 하겠지만은 오죽했으면 박지원 위원장은 당에 와서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인식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저지르느냐? 지금 보면 우리가 사과라는 것은 TPC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T는 뭡니까? 타이밍. P는요? 사과를 하려면 대선 직후에 완전히 바뀌겠습니다. 뒤에 없겠습니다. 타이밍. P는 뭐냐? P는 적임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 박지원 위원장이 이걸 하고 있죠? 이재명 위원장, 윤호중 위원장, 또 중진, 586 다 엎드렸어야죠. 졌습니다. 도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뭐냐? C는 뭐예요? 사과할 때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김현주 평론가도 말씀하신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사과만 해서는 선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선거의 결과가 어떻더라도 그럼 지방선거 끝나면은 더불어민주당 더 이상 정당 아닙니까? 계속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준에 의해서 용퇴하겠습니다. 그게 나와야죠.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앞서 박지원 위원장 얘기 중에 김현주 평론가님.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 이거 혹시 누구 겨냥한 말입니까?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이라 알려져 있는 소위 이 개딸을 포함한 이런 분들을 겨냥하는 뜻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론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게 팬덤 정치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특히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사실 이 팬덤 정치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하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면서 어떤 그 정의의 화신과 같은 그런 팬덤을 모아서 이제 그것이 이제 대선 승리로 귀결되었고 또 최근에 보이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 이것이 이제 예전과는 달리 SNS나 혹은 뭐 당에서 영상 혹은 그 정부 부처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다못해 무슨 취임식 하는 장면 무슨
공개 회의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일반 국민 여러분들이 그걸 다 지켜보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팬덤이 형성되는 경우가 예전보다 무척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덤 정치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그 물결로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박지원 위원장이 지적한 것은 물론 격렬한 지지를 표하고 있는 개딸들을 뭐 일부 겨냥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중정치, 어떤 그 한 정당을 지지하는 그 어떤 정당 정책을 가지고 있고 왜 나는 이 정당을 지지하고 이런 것들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좀 지지하는 그 세력을 모아서 정치를 해야지. 그 너무 그 자극적 예를 들면 좀 자극적인 면만이 강조되는 팬덤 정치에도 가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뜻을 내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 지금 상황, 작금의 상황을 보면 위태위태함도 있지만요. 참 외로워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 그럼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 없을까요?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능수능란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는 역할을 이제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자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잘한 건 잘했다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보일 건 각오를 보이는 것으로 박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하고 혁신하고 달라지겠다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될 때인데요.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투박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당내에서 뭐 오히려 반발이 나온다? 오히려 그런 거를 뚫고 나가면서 다수를 형성해내고 우리가 변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바쁜 와중에 무엇을 질문하실지를 뻔히 알면서 제가 이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예. 제가 박지원 비대위원장 옆에 서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큰 힘이 될까요? 박지원 위원장한테는 어떻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박지원 위원장의 지금 저 발언, 물론 뭐 당내에서 보면 돌출 발언이고 당의 이번 선거를 좀 어려워지게 만들어 하는 그런 해당행위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이 당의 목소리가 하나야?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원래 정치인이야? 그냥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고 민주당이 문제 있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 그거를 배제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 그거는 좀 제1야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런 뭐 사과 발언, 뭐 아까 컨텐츠 얘기도 하고 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이 그동안 하나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586 용태론도 말은 나왔지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4.7 재보궐선거 때부터 시작되던 이 성범죄 혹은 성비에 대한 엄단, 그거 아직도 못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얘기들 계속 못하고 있으면서 안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 이번 선거만 지나면 어떻게 넘어가겠다는 그런 모습 가지고는 민주당이 쇄신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그 방식이 좀 투박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용진 의원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그 진심을 보고 옆에 서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결국 지금 개혁에 민주당 변화와 혁신에 저는 분기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이때는 박용진 의원이 다른 의원에 비해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적극적입니다. 저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본인의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지방선거 때문에 바쁘죠. 하지만 당의 변신 없이 지방선거의 판세가 변할 수 있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 지도부나 박지원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 저는 박용진 의원이 바로 옆에 서라 이거예요. 행동으로. 의원직을 걸고 나의 어떤 평가를 내리든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나는 정말 당을 위해서 정말 앞만 보고 가겠다. 그래서 저는 말로 거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용진 의원 유치원 문제 등에서 굉장히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바로 비대위원장 외롭지 않게 옆에 서서 나를 공격하라. 우리 위원장 공격하지 말고. 이럴 때 저는 박용진 의원도 우뚝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로 거드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행동으로 나서야 됩니다. 박용진 의원이 그럴 것 같아요. 배소님한테.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되는, 물론 좋은 의견입니다. 부담될 거예요. 이게 공개적으로 선다는 게. 어쨌든. 그런데. 취소할까요?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또 당 안팎에서 박지원 위원장한테 바라는 건 뭐예요? 그냥 나가라. 당 나가라. 뭐 그런 겁니까? 뭡니까 지금 그러면? 저는 박지원 위원장은 상징성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바로 2030 여성표를 대표하는 특히 젊은 층을 민주당이 흡수해서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와 마찬가지 어떤 막강한 권한으로 뭔가 쇄신을 하라는 부름을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이 당연히 당 내부에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저항, 반발, 다른 의견 표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해야 될 때는 박지원 위원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경험이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권한을 밀어줘야 됩니다. 그 권한을 좀 더 강화해줘야 되고 그래야 박지원 위원장이 하는 말 한마디가 책임감이 더 커지고 사명감이 커지고 국민들한테 다가오는 그 무게가 훨씬 더 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 자리는 앉혀놓고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그럼 나는 여기 왜 있느냐라고 따져 묻잖아요. 조금 더 권한을 줘야 된다. 그리고 그 권한을 준 만큼 본인이 결정을 했을 때 정치적인 책임도 위원장이 지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지금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권한을 둘러싸고 또 이 사람이 말이 맞는지 둘러싸고 싸움할 때가 아니다. 쇄신하는 데에 더 방점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현주 평론가님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박지원 위원장의 어제 사과가 사실 지난해부터 큰 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해온 세 번째 사과랍니다. 실제로 어땠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좀 사과의 말씀을 좀 겸해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쇼로 그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선거 때가 되니까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라 당대표 된 날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민주당 간판 빼놓고 다 변화시키자고 노력을 해왔고 박완주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해자께서 국민들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민주당의 잘못이고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딱 찾아놓은 영상 보니까 진짜 사과를 여러 차례 했네요. 그러면 중요한 게 백성문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사과는 했어. 그럼 뭐가 바뀌었지?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하. 저도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사과를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오죽 변화가 없으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선거를 며칠 앞두고 또 사과를 하겠습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민주당이 그 저번 대선에서 차라리 완패를 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정말 아깝게 0.73% 차이 패배에 우리 거의 다 됐는데 우리 조금만 잘했으면 됐는데 여기에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괜찮은데 그럼 요 정도면 괜찮지 뭐라는 안도감도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똑같이 성비의 문제가 나와도 여전히 과거처럼 질질 끄는 모습 보이는 거고 그리고 586 용태론 이제는 세대 교체해야 된다. 그리고 세대 교체 상징 같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왔지만 지금 막판에 그 사과해가지고 왜 또 부각시켜. 선거 때 되면 저거 우리가 잘한다는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오히려 지금 탓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번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사과 이후에 나오는 이 내용이 아닌가. 이건 정말 민주당이 좀 아파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 했잖아요. 여기에 언론들은 표현은 그렇게 해요. 맞불 기자회견이 있었다. 누구냐고요? 바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맞불 같긴 해요. 왜냐하면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원칙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천했는지 어떤 원칙으로
송영길 시장 후보 출마를 용인한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해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만약에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그게 납득이 간다면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고 그거 설명이 안 되고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 포괄적 사과하면은 저는 그거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그런 선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이준석 대표 말을 한마디로 사과는 했는데 뭘 잘못했는지부터 고백하라 지금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과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뭐 흔히 정치학에서 사람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사과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사과하고 이럴 때 원인이 무엇이었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대안은 무엇인지 앞으로 그렇다면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 뭐 이런 구체적인 그 요건을 갖춘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포괄적 사과를 했다라는 지적을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이 없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86 용퇴론을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지금 얘기를 오늘도 이준석 대표가 그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586 용퇴하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이야기인 거죠. 586이 용퇴하고 나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김용민, 고민정 의원만 남는데 이렇게 할 것이냐라는 그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이준석 대표의 예측으로는 이제 6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민주당 내에 격변의 바람이 불 것이다. 이제 그때가 되면 소위 얘기하는 조박해, 조홍천 의원, 박용진 의원, 김혜영 의원 전 의원 같은 분들이 나오면서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고 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면서도 남의 당 얘기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 조건을 덧붙이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러네요. 원래는 4인방이었잖아요. 조금 박해였는데 금태섭 의원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조박해만 남았어요. 자, 전현 평론가님 뭔가 여기에 지금 심기가 불편해 지금. 발언권 기어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이제 4.7 예전 재보선은 분명히 민주당 단체장의 성비 사건에 인해서 재보선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를 했어야만 됐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부분을 굳이 한 가지 짚자면 공천을 그때 사실 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한 점. 그런 점은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다만 그때의 상황과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사과를 다 뭉뚱그려 보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당내 성비 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축에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께 구체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당내에서 그 이후에도 쉽진 않지만 국회 차원의 강력한 징계를 위해서 많은 당직자들과 박지원 위원장이 내부에서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좀 그래도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저는 정말 이게 깔끔하게 해결이 되려면 선거와 상관없이 정말 깨끗하다라고 해명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선거 이후로 미뤘다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운 사안이라서 미루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선거를 의식해서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지금 언론에서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역시 이런 문제에서 좀 단호하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요. 아울러 국민들에게 이 점을 호소를 했어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오만한 20년 집권론에 대비해서 4년 무한 책임론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저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배 소장님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앞서 저한테 어제 그런 질문을 하셨던 분이 그분은 좀 정치를 좀 많이 관망하시는 분인가 봐요. 한 1년 전쯤에 국민의힘 상황과 데자뷰 같다는 거예요.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당을 떠난 직후 국민의힘 돌아가는 상황 보면서 아사리 판! 이런 말도 했다. 그렇죠. 그걸 언급하면서 불과 1년 차이로 당의 상황이 아주 판박이다. 국민의힘 어려웠던 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자중질환 겪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끝날 때마다 저는 각 당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가서 조언을 합니다. 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해서 대선 진 거예요. 총선 진 거예요. 그대로 안 해요. 좋은 대로 안 합니다. 좋은 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또 반복되고 우리 정치인들만큼이나 국민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 정치인도 드물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 정치인도 뭐 크게 차이 나지는 않겠죠. 그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나면 패배의 원인이 있겠죠. 그것을 또 극복하는 혁신도 요구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미웠다가도 또 균형이 좋은 거니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또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김현주 평론가도 계시지만은 지금은 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이니까 여러 가지로 뭐 순항한다. 우리 쪽에 호재가 많다.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하고 효과도 있고. 그런데 또 바뀝니다. 민심이. 6개월, 1년 뒤. 제가 제발 명심하라는 거 우리 방송 꾸준히 보시면서 그 조언에 귀 닫지 말라는 거. 저는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파이터 홍보 도우미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늘 우리 뉴스파이터 시청을 또 독려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민심은 흐르는 거대한 물결과 같다고 누가 그랬습니다. 언제 바뀔지, 언제 방향 틀지 모릅니다. 자만하는 쪽이 결국 패배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히 해봅니다.